안녕하십니까. 시험장 가는 길이 든든해지는 꽃보다비자 F4 취득을 위한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총정리 동영상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은 9번째 강의로 운영취재의 마지막 학습 내용인 전산영어 남은 문제와 제4과목 정보통신 일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문제 81번입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신호, 하드웨어 시그널이니까 하드웨어 신호겠죠. suspend, 중지된 execution, 실행이죠. of program and,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의 중지 신호, 하드웨어 신호이고, and, 특별한 제어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용어를 묻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스. 이것은 컴퓨터의 프로그램의 실행에 있어 가지고 정상적인 실행을 브레이크 깬다는 의미죠. 중지시키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난 뒤에 중지되었던 프로그램이 다시금 재개된다. 다시금 재개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뭐냐면은 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을 중지시키는 프로그램이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상황이 발생한 그 프로그램을 일단 먼저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그 프로그램 처리가 하고 난 뒤에 다시금 원래 중지되었던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다시금 재개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인터럽트 배워보셨죠?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컴퓨터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을 하죠. 타이머라든가 혹은 외부에서 오퍼레이터가 직접 지시를 내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실행을 일단 중지시켜 놓고 난 뒤에 그 특정한 상황을 먼저 해결을 하죠. 먼저 해결하고 난 뒤에 다시금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그 중지된 프로그램에 대한 시작 포인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원래의 프로그램 처리가 계속 이어지게끔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과정을 인터럽트라고 하죠. 그 인터럽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터럽터. 여기 해설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 중에 특별한 제어 프로그램,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스페셜 핸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한 제어 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 실행이 중단되는 하드웨어 신호, 즉 서스펜드, 이그제큐션이 서스펜드, 중지되는 하드웨어 신호라는 의미죠. 특별한 프로그램이 먼저 처리가 되고 난 뒤에 먼저 이 핸들러 프로그램에 의해서 실행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중지되었던 프로그램이 재개되는 그런 구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2번이요. 다음 가로 안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intermediary, 이거는 중개한다는 뜻이죠. 중개. between 어디와 어디, between and user, 컴퓨터 유저, 컴퓨터의 사용자죠. user of 컴퓨터는 컴퓨터 사용자와 and 또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자,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이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용자와 컴퓨터 사이의 그 통로죠. 고리를 하고 있는 역할이 바로 운영체제입니다. 아울러서 사용자에게는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컴퓨터 즉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성능을 최대한 올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운영체제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81번 문제와 함께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3번입니다. 프로세싱 프로그램, 즉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묻고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 종류에는 크게 나누어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두 개로 나눠진다 했죠. 자, 제어 프로그램은 슈퍼바이즈라고 불리우는 감독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잡 관리 프로그램,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 프로그램에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든가 응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용자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유틸리티라든가 이거 다 포함되는 것이 바로 이 처리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처리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했으니까 제어 프로그램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주로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요. 자, 제어 프로그램을 찾는데 제어 프로그램 아까 세 가지 때 있죠. 슈퍼바이저, 그 다음에 잡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여기서는 잡 관리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가번이 처리 프로그램이 아니죠. 답은 가가 되겠네요. 자,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 개념이고요. 랭귀지 트랜스 이거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 프로그램 이거는 이제 유틸리티와 같은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자, 이것들은 다들 처리 프로그램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리 프로그램이 아닌 것은 제어 프로그램의 종류에 해당하는 잡 관리 프로그램 혹은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혹은 슈퍼바이저 이 세 가지가 이런 식의 문제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두십시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4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했습니다. 자, 전산정의 맨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볼게요. select from 어떤 거 선택하는데 among도 뭐 가운데죠. 뭐 가운데서 프로세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거? 이 메모리 안에 있는, 즉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 장치 안에 들어가 있는 업무 프로세스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이 프로세스가 어떤 거냐면 ready to execute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행되기 중에 있는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and allocate, 자, 할당시켜 주는데 뭘? CPU를 그것들에게. 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우리 주기억장치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CPU를 어디에다가 할당시키느냐, 그리고 그 CPU를 어디다가 할당시키느냐의 개념은 뭐냐면은 여러 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처리하겠다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어떤 여러 개의 업무들 중에서 하나하나를 업무의 순서를 결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스케줄러라고 하죠. 스케줄러. 자, 스케줄러입니다. 자, 사이클은 그냥 주기라는 의미고요. 버퍼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의 임시기억 장치죠. 버퍼. 중간에 속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빠른 메모리가 이 버퍼죠. 스플로는 우리 인쇄 장치 같은 데서 인쇄할 문서나 혹은 자료들의 순서를 순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출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스플러입니다. 자, 여기서는 스케줄러를 묻고 있네요. 스케줄러.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메모리에 대기하고 있는,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 중에서, 프로세스들 중에서, 업무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 건을 또 저걸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하고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스케줄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5번입니다. 85번 이제부터는 제4과목 정보통신 일반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확인하십시오. 85번입니다. 85번. 자, 다음 중 최초의 패킷 교환망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최초의 패킷 교환망. 자, 데이터 교환망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역사에 관련된 문제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 정도 나오겠네요. 자, 아르파넷이라고 불리우는, 자, 미국 국방성에서 만들어진 군사 자료에 대한 데이터 네트워크가 바로 이 아르파넷입니다. 초창기에 만들어지게 된 연구기관들이라든가 군사 목적에 해당하는 각 장치들, 각 기관들 사이를 대학이라든가 혹은 연구소라든가 혹은 군부대라든가 이런 곳들,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곳들만 묶어 가지고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교환망이 바로 이 아르파넷입니다. 그것들이 나중에 발전을 해가지고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발전하게 돼요. 인터넷은 최초의 교환망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불과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만들어진 이제 최종적인 아르파넷의 최종적인 발전 단계에 해당하는 현재 상태까지 발전한 교환망을 우리 인터넷이라고 하죠. 인터넷은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회사와 같은 곳에서 그러니까 회사와 같이 외부적으로는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죠. 특정한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그것들을 우리 인트라넷이라고 합니다. 인트라넷이요. 자, 그럼 86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송선로의 정기적인 1차 정수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1차 전송, 이건 전송 이론에 관련된 문제인데,
전송 슬로에 있어서 정기적인 1차 정수가 아닌 1차 정수란 개념이 뭐냐면은 정보통신용 전류, 정보통신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류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전송 손실이라든가 혹은 전파 속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1차 정수라고 합니다. 즉, 전송 회선을 구성하고 있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장치에 부속되는 여러 가지 또 설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다가 그 전송 품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물리적인 어떤 값들, 측정 가능한 값들을 우리는 주로 이 1차 정수라고 표시를 많이 하죠. 그 중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제일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게 저항이죠. 저항은 전기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각 그 고유한 도체들 혹은 반도체들 혹은 부도체들에 있어서 저항값들이 물질에 맞게끔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저항값들, 전기가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그와 같은 성질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측정하고 있죠. 우리 저항값들 아시죠? 자, 두 번째로 인덕턴스라고 불리는 L로 표시되는 인덕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인덕턴스는 다른 말로 유도 용량이라고도 합니다. 즉 뭐냐면 이거는 전류는 항상 꼭 같은 값이 흘러가는 게 아니죠. 전류가 이게 전류의 값들은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런 전류의 변화, 이거 방향도 약간씩 바뀌게 되고요. 특히 교류 전류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자, 이렇게 전류의 변화가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류의 변화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기전력, 전압값이죠. 그게 바로 우리는 인덕턴스라고 불리는 유도 용량입니다. 자, 그리고 누설 콘덕턴스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이건 콘덕턴스. 누설이란 말 아시죠? 누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새어 나간다는 의미죠. 새어 나간다는 의미. 즉 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전송 회선을 구성하고 있는 선로 있죠. 구리선이면 구리선, 뭐 광케이블이면 광케이블, 이와 같은 선로 상에 있어 가지고 애자라고 불리우는 그 선로를 구성하고 있는 그 둥근 선이죠. 그 애자 표면에 흐르는 누설 전류값, 그걸 우리는 누설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측정 가능하게 우리가 가장 이제 영향을 전기적인 전송에 있어서 정보 통신에 있어 가지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값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정전 용량이라고, 컨덴서 아시죠? 컨덴서로 표현되고 있는 정전 용량 C로 이제 표시하죠. 여기 나오는 정전 용량 C로 표시되는 정전 용량이 있는데, 정전 용량은 뭐냐면은 전력을 축적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정전 용량이라고 하죠. 근데 이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데이터를 전달함이 있어가지고 보관되면 안 되죠. 바로 그대로 이제 쭉 다 전송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관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전송 손실을 일단 발생시키게 되는 거고요. 일단 케이블에 있어 가지고 전송 손실이 일단 발생하게 되고, 아울러서 이게 계속 쭉 그냥 타고 가야 되는데 조금씩 보관이 되다 보니까 그 속도가 그만큼 지연되겠죠. 전파 속도를 또 지연시키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정수값입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 저항, 인덕턴서, 누설 컨덕턴서 해가지고 이것들은 네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이고, 이 네 가지를 우리는 1차 정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특성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2차 정수죠. 특성 임피던스 2차 정수에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볼게요. 이렇게 시문제 뭐 자주 나오진 않는데 일단 확인을 해두고 갈게요. 감쇄 정수, 그리고 위상 정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특성 임피던스. 자, 이 세 가지, 이거 외에도 또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주로는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기적인 2차 정수에 해당합니다. 자, 정기적인 2차 정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통화 전류가 케이블, 그러니까 전기 해선이라죠. 케이블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을 때 이것들이 어떻게 감쇄가 되고, 즉 신호가 이제 줄어든다는 의미죠. 어떻게 감쇄가 되고, 어떤 전파 속도, 또 어떤 상태에서 이것들이 전송이 되고 있는지를 계산하고 또 표현할 때 사용되는 값들이 바로 이 2차 정수 값입니다. 이것은 계산의 개념이 더 크죠. 앞에 1차 정수가 측정되고 있는 값들이 한다고, 이것들은 그 측정된 값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계산할 때 사용되고 있는 계산 개념의 문제이고, 이것들은 바로 우리는 2차 정수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주로 이제 특성 임피던스가 일차장수가 아닌 것으로 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성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는 어떤 상태에서 통화 전류가 변질되지 않고 가장 잘 흐르는지를 표시하는 그런 값들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어떤 통화 전류가 어떤 상태로 표현되어 어떤 상태로 전송될 때 가장 잘 흐르는가, 이것들 표시하는 그 값들이 바로 이 특성 임피던스죠. 자, 이렇게 정기적인 1차 장수와 2차 장수 일단 구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7번입니다. 전송선로의 무해 조건, 무왜곡 조건에 해당하는 것은 구했습니다. 자, 전송선로의 무해 조건. 무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송선로에서 감쇄량이 제일 작아지는, 그만큼 잘 흘러간다는 뜻이죠. 전송선로에서 효율이 가장 뛰어나게 되는 그와 같은 조건은 어떤 조건인가?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 뭐 삼성 다음으로 크다고 하는 것이 LG죠. LG는 RC. 답은 가야 되겠네요. 자, 암기할 때 LG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암기하고 계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LG 아시죠? LG는 RC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거 시까지 다 알아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이 정한값하고 정전 용량을 곱한 값하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와 누설 컨덕턴스를 곱한 값이 서로 같아질 이 조건에서 전송선로에는 왜곡이 발생되지 않고 계속해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전송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LG는 RC 암기해 두십시오.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88번입니다. 샘플링 주파수는 샘플되는 신호의 최고 주파수에 비하여 최소 몇 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자, 이거는 여기서 나와 있는 나이키스트 주파수, 나이키스트 샘플링 이론이라고 하는 데서 비롯되어진 개념입니다. 즉 뭐냐면은 모든 신호값은 그 신호에 포함된 가장 높은 진동수의 2배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진동수라는 것은 주파수를 의미하는 거죠. 가장 높은 주파수의 2배에 해당하는 빈도라는 것은 아시죠?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그만큼 주파수의 2배, 만약에 내가 총 1초 동안에 4000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경우에는 8000번의 빈도, 8000개의 빈도로 그 시간을 8000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그만큼 그 개수만큼을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받는 입장에서 원래 신호로 다시 이렇게 복구를 시킬 때 가장 완벽하게 일단 기록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샘플링 이론입니다. 즉 나이키스트가 이야기한 샘플링 이론이 바로 이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화선에서도 이것들을 많이 적용을 하거든요. 우리 진화선 같은 경우가 우리 사람의 음성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와 같은 통신회선이죠. 근데 진화선 같은 경우가 최대 4kHz의 주파수를 지원합니다. 4kHz는 4000번. 즉 교류 파형이 이와 같이 생긴 교류 파형이 처음 시작해가지고 돌아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이게 하나의 주파수라고 하는데, 이런 주파수가 총 4000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만큼의 속도, 주파수, 신호 발생하는 것들을 전달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사람 목소리라는 것은 안 그렇죠. 사람 목소리는 일단 말하는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총 8000번 일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듣는 거는 더 많죠. 그런데 자, 이 4kHz를 전송 가능하게끔 이제 만들어진 진화선에서 가장 이제 가장 적절한 주파수, 샘플링 주파수는 얼마인가라고 한다면 4kHz에는 8000번, 초당 8000번을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제 주파수 신호가 8000개만큼을 이렇게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될 경우에 저쪽에 듣는 수화기를 들고 있죠. 수화기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장 정확한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최소 2배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자, 우리 이 샘플링 주파수의 개념입니다. 2배, 최고 주파수의 최소 2배 이상. 물론 이제 2배 이상보다 더 많아지면 3배, 4배 되면 더 좋아지겠죠. 하지만 굳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샘플링을 하게 되면 실제로 전달되는 것보다도 이제
그렇게 효율, 그러니까 전송 효율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적게 샘플링 하는 것이 좀 더 빠르게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비율을 찾는 것이고, 그 효율적인 비율에서 가장 효율적인 비율이 바로 이 최소 2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샘플링 리퍼스는 2배라고 하는 거 확인해 두십시오. 자, 89번 가겠습니다. 자, 신호의 변조 속도가 1600보호이고, 자, 변조 속도 개념이죠. 1600보호이고, 단위는 보호이고요. 보호 개념은 1초, 초당에서 정기적인 신호가 몇 번이나 단속되었느냐를 의미하는 거고요. 트리비트를 사용하는 경우, 자, 트리비트를 사용하는 경우, 이거 주 많이 나오죠. 트리비트이면 3비트를 의미하는 거죠. 트리비트는 3비트, 그리고 쿼드비트라고 하면 4비트를 의미합니다. 자, D비트 하면 2비트를 의미하는 거죠. 트리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변조 속도에다가 이 트리비트에 해당하는 것이 3비트니까 곱하기 3을 해서 나오는 게 전송 속도입니다. 그러면 1600 곱하기 3 하게 되면 4800의 값이 되겠죠. D비트라고 할 경우에는 1600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200이 나올 거고요. 쿼드비트라고 한다면 곱하기 4를 해야 되겠죠.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1600 곱하기 4 하면 6400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트리비트라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해야 되고, 곱하기 3은 4800의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90분 가겠습니다. 자, 팔진 PSK라는 것은 위상 변조죠. 위상 편의 변조 방식입니다. 팔진이라고 하는 것은, 자, 팔진수 아시죠? 팔진수는 이진수 몇 개가 모입니까? 3개죠.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확인해 둘게요. 자, 우리 보면 8진 혹은 뭐 16진, 뭐 4진, 뭐 혹은 뭐 이렇게 주로 많이 표현하는데, 8진이라고 하는 것은 1을 몇 개 곱하는 것 같죠? 1을 곱하기 1을 3번 곱한 것 같죠? 2는 4, 4 곱하기 2는 8, 이렇게 2의 3승을 의미합니다. 즉 2의 3승이라는 것은 2비트, 그러니까 이진수짜리가 3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2가 3개다 해가지고 3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16진이라고 하면 2의 4승을 의미하죠. 16진이라고 하면 2의 4승이니까 2를 4번 곱한 것과 같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를 4번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즉 2비트, 아니 비트를 4개 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8진 PSK에서 1600 보호이면, 아까가 똑같은 문제입니다. 8진 PSK에서 1600 보호이면 몇 BPS인가? 그러면 똑같이 2의 3승이니 곱하기 3을 하는 겁니다. 트리비트와 같은 개념이죠. 이거는 쿼드비트와 같은 개념이에요. 16진수는 16진이라고 하는 거, 16진 PSK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쿼드비트와 같기 때문에 2를 곱하기 4개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4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8진 PSK가 있기 때문에 2의 3승에 해당하고 3비트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답은 여기서 나아가 되겠죠. 자, 이해가시죠? 8진이면 3비트, 16진이면 4비트, 4진이면 2비트, 2진 PSK라고 하면, PSK라고 한다면 보호 속도하고, 즉 변조 속도인 보호하고 전송 속도인 신속도라고 불리기도 하죠. BPS가 같은 값이 되는 거죠. 2진이면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90분까지 해서, 자, 정보통신 일반에 해당하는 문제들까지 지금 현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